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스타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의 활용 35번부터 보겠습니다. 미나는 언니 심부름으로 집에서 2km 떨어진 마트에 가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시속 6km로 뛰어갔더니 4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시속 2km로 걸어간 거리는 몇 킬로 이하인지 구하시오. 자, 속력 문제죠. 속력 문제는 시간 중심으로 보통 문제를 푼다고 했고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2km 떨어졌어요. 2km 떨어진 지점까지 갑니다. 가는데 자, 어느 지점까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면 아까 자, 2km로 걸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하인지 구하랬어요. 요거를 미지수로 x로 잡습니다. 이렇게 x 단위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x가 되겠죠. 이렇게 초반에는 자, 시속 2km로 걸어요. 이렇게 시속 2km.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다 쓰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게 뭐 쓸 게 좀 많기 때문에 단위를 보통 안 쓸 때 속력은요 이렇게 화살표 밑에 많이 써요. 제가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속력은 화살표 밑에서 아 요거 속력이구나 라고 보통 제가 인지를 합니다. 쓰는 습관이에요. 그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속 6으로 갔대요. 여기서부터는 시속 6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총 시간이 40분 이내.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이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속력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다 킬로미터고 시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40분은요, 40을 60으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3분의 2시간. 이렇게. 이렇게. 또는요, 이 정도는요, 그냥 머릿속에 시계를 생각하듯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1시간.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40분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 20분, 40분, 60분 이렇게 되면 40분이면 3개 중에 2개에 해당하겠죠. 3분의 2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40분 3분의 2, 20분은 3분의 1, 뭐 30분은 당연히 2분의 1, 이 정도는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40분은 3분의 2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워볼게. 시간 중심으로 여기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2, 거리가 x, 2분의 x. 이쪽에는요, 속력이 6, 거리가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 시간이 아까 3분의 2시간, 아까 이내 그랬어요. 이하. 작거나 같다, 3분의 2. 이렇게 하면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얘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없으려면. 6 곱하면 이거 약분되고도 3이 남죠? 3이 남으니까 3x. 6 곱하면 이거만 2-x 이렇게 되고. 6 곱하면 3 약분되고도 2 남으니까 4. 3x 빼기 x 하면 2x고요. 2가 1로 넘어가면 2.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단위는 아까 1km였죠. 1km 이하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이요. 민구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4시간 이하가 걸렸다. 올라갈 때의 등산로가 내려올 때의 등산로보다 2km 길다고 할 때 올라갈 때의 등산로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 이하인가? 자, 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등산로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올라갈 때 이렇게 있고요. 자, 내려올 때가 이렇게 돌아내렸다. 보면은 자, 여기서 갔다 이렇게 온 겁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갈 때 속력은 2가 되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3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속력은 시속 3으로 걸어서 총 4시간 이하가 걸렸다. 그리고 올라갈 때의 등산로가요. 내려올 때의 등산로보다 2km 길입니다. 올라갈 때의 길이가 2km 길대요. 그리고 올라갈 때의 등산로 길이는 몇 킬로미터 이하인가 해서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를 길이를 x라고 볼게요. 그럼 내려올 때가요. 이 길이가 x-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만큼 더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x-2. 자, 식을 세워보면요. 자, 시간 구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3이에요. 3분의 x-2 이렇게.
그래서 총 시간이 4시간 이하.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 풀면 되겠죠? 이것도 분모 없애려고 6을 곱하겠습니다. 6 곱하면 여기가 3x 플러스 곱해지고도 2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우변도 6이 곱해집니다. 4, 6, 24. 3x 더하기 2x니까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넘어가면 28. 그래서 x는 5분의 2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8k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이요. 아들과 함께 집에서부터 120km 떨어져 있는 A 과학관에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한 아빠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시속 48km로 달린다.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자, 12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집부터 과학관까지 총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시속 48. 처음에는요, 시속 48로 갔어요.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시속 72로. 그러니까 어느 지점, 여기부터는 시속 72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총 2시간 이하로 걸려야 되고요. 문제가요. 시속 72km로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71km 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지수 x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쪽 길이가 120-x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시간 구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8분의 120-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자, 이쪽에서는요. 속력이 72가 되겠죠. 72분의 x. 자, 이게 시간인데 총 시간이 2시간 이하.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등식 풀어볼게요. 자, 분모를 없애겠습니다. 없을 때 48과 72에 우리 공배수, 보통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찾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둘 중에 큰 숫자. 자, 이걸 배수들 하나씩 봅니다. 자, 72가 이걸 배수한 게 아니고 2배 해주면 144가 되겠죠. 요게 배수 되는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요거 3배 해주면 요거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44를 양변에 다 곱합니다. 곱하면은요, 요거 지금 약분되면서 3이 곱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은 360-3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곱하면은 약분되고 2만 남겠죠? 2x. 여기는 144 곱하면 288.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은, 자, 거꾸로 되겠네. 이거에서 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빼면은 얼마 되나요? 7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면은 72보다 부동호 밖에서 크거나 같다. 72k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상 그랬으니까 답은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이요. 교육이가 산책하는데 갈 때는 시속 4로 걷고 올 때는 2km 더 먼 길을 같은 속력으로 걸었다.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 교육이가 올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산책하는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지금 거리가 다르죠. 그쵸? 이렇게 갈 때는 1로 가고요. 올 때 이렇게 갔다고 볼게요. 정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갈 때는요, 시속 4로 걷대요. 이렇게 갈 때는 시속 4. 올 때는 2km 더 먼 길을 그랬죠. 그러니까, 요금 거리가 안 나는데, 요거를 그냥 x라고 볼게요. 갈 때 x라고 하면은, 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 2km 더 먼 길을 같은 속력으로 걸었다. 그러니까, 올 때도 속력이 4, 이렇게 되겠네요. 갈 때 4, 올 때 4.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 교육이가 올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그러니까 이때 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시간을 구해볼게요. 식을 만들어 보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이렇게 되고 올 때는요. 속력은 똑같이 4죠. 4분의 x 플러스 2. 이게 총 시간이고 총 시간이 2시간 이하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을 풀면 일단 x값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이거 푸른 다음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4 곱해보면은 x 더하기 이것도 x 플러스 2 여기 4 곱하면 8 그리고 2x 되고요. 2 넘어가면은 빼주면 6 되겠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값 범위가 나왔고요. 묻는 문제가 뭐냐면 교육이가 올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 올 때는 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올 때 걸린 시간이 속력분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최대 몇 시간이냐? 자, 최대니까 x가 클수록 이 값도 최대 큰 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x가 3이 될 때입니다. 3을 대입하면은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4분의 5. 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이요.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간 거리보다 3km 더 먼 등산로를 따라 시속 5로 걸었더니 총 걸린 시간이 270분 이하였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이것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거리가 다르죠?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자,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4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속 4로 가고요. 내려올 때는 올라간 거리보다 3km 더 먼 등산로. 그러니까 내려올 때가 3km 더 멀죠. 그럼 여기 올라갈 때를 x라고 잡으면 거리를 여기는 내려올 때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먼 거리를 시속 5로 걸었대요. 내려올 때는 속력이 5입니다. 5로 걸었더니 총 걸린 시간이 270분이야. 자, 여기는 다 시속이죠? 시간, 킬로미터인데 분으로 나왔죠? 그럼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 60으로 한번 나눠보면 돼. 60으로 나누면 이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4, 6, 24니까요. 자, 4, 6, 4시간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4, 6, 24, 240분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30분이 남죠. 30분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시간. 4시간하고도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수로 보면은 4와 2분의 1인데 뭐 2분의 9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9시간. 여기서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4분의 x.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내용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글만 읽어가지고는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리다 보면 본인이 익숙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4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내려올 때요. 올 때는 속력이 5, 시간이 x 플러스 3 5분의 x 플러스 3 그렇죠? 제가 응용 문제 풀 때 시간 중심으로 푼다 그랬죠. 자, 시간 총 시간이 아까 이거 2분의 9시간 이하 작거나 같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서 x값 범위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묻는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거 분모 없애려면요. 얼마 곱하면 되겠나요? 이거 4까지 없으면 20 곱하면 되겠네요. 20을 양변에 곱합니다. 20 곱하면 4 약분되고 5x. 자, 여기는 20 곱하면 5가 약분되고 4가 더 이렇게 곱해지겠죠? 4x 플러스 12가 되고요. 여기다 20 곱하면은 90.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9x 되겠죠? 9x 12가 넘어가면은 78이 되고요. 자, x는 9분의 78 78에 3으로는 약분되겠네요. 3 이렇게 되고 3으로 약분되고 요거 3으로 나누면 3, 2, 6에 3, 6, 18 3분의 26 일단 요 x값의 범위는 3분의 26보다 작거나 같고요. 묻는 게 뭐냐면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이냐. 자, 올라갈 때는 아까 4분의 x 요거였어요. 요거의 최대값. 최대값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가장 클 때 최대일 때가 되겠죠? 이거 최대일 때, 즉 3분의 26일 때 x값이. 여기다가 3분의 26이면 3분의 26, 자 4분의인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나누기로 봐도 되잖아요. 나누기 4.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4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1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요. 2 약분되면 이렇게 되고 13이니까 6분의 13
이게 최대 값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5로 가고요. B 지점에 도착하여 30분 쉬었다가 다시 A 지점으로 시속 3km로 갔더니 걸린 시간이 4시간 30분 이하였다고 한다.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쭉 읽어드린 거고요. 실전에서 여러분이 할 때는 바로 그냥 그림 그려가면서 하세요. 자, A와 B를 왕복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걸 왕복을 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5로 간대요. 속력이 5로 갑니다. 이렇게 5로 가고 B 지점에 도착하여 30분 쉬었다가요. 자, 이거는 30분 쉬었다가 기억하고 있고요. 자, A 지점으로 다시 A 지점 시속 3으로 갔더니 이렇게 올 때는 3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걸린 시간이 4시간 30분 이하였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거리가 안 나왔죠? 자, 거리를 x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식을 세워볼게요. 한번 갈 때 걸린 우리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 그리고 중간에 아까 쉬는 시간이 있어요. 30분. 여기 단위를 다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30분이 2분의 1시간입니다. 2분의 1시간.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올 때는 속력이 3이죠. 속력분의 거리는 똑같이 x. 자, 총 시간인데 총 시간이 4시간 30분 이하. 30분도 2분의 1이죠. 4와 2분의 1이면 2분의 9. 2분의 9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일단 x값 범위를 구해보면 분모를 없앱니다. 없애는데 10도 있고 3도 있고 30을 곱해야 되겠네요. 30을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30 곱하면 5 약분되니까 6 되겠죠. 6x. 이건 2 약분되면 15. 3 나누면 10x. 자, 이게 이렇게 되면 15 곱하기 9죠. 45, 135 이렇게 됩니다. 이거 10 더하면 16x 이렇게 되고 15 넘어가서 이렇게 빼주면 120. 자, x는 16분의 120이죠. 4로 나누면 4, 4, 16, 4, 3, 12 이렇게 되고 또 2로 나누면 2, 15. 그래서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값 범위 구했고 묻는 거 볼게요. 묻는 건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의 최대값. B에서 A로 가는 거. 아까 3분의 x 요거죠. 요거의 최대값. 자, 최대는 x가 클 때가 최대가 나오겠죠. 요 부분에서 x가 가장 큰 게 2분의 15입니다. 2분의 15 들어가면 2분의 15. 요거 3분의 1 x라고 보면 돼요. 3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약분되면 5 되니까 2분의 5. 2분의 5는 2와 2분의 1, 2.5시간.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이요. 자, 농도 문제죠. 자, 농도.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 우리 농도요. 농도는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 중심으로 문제 풀고요. 그림 그려서 마찬가지로 풉니다. 41번. 20%의 소금물 300g에, 자, 물만 넣는 거죠. 소금의 농도를 15%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한 물 몇 g을 넣어야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음에 있던 양이 20%의 소금물 300g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소금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요. 여기다가 물만 넣는 거죠. 물 구하는 거니까 물을 x 그램 넣는다 그럴게요. 그럼 물만, xg을 넣는 거죠. 이건 물이에요, 그냥. 소금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자, 소금 중심, 소금을 구해야 돼요. 20%, 300g. 300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되겠죠. 여기다 써볼까요? 300g에 우리 20%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돼요. 공 두 개 지워지면 되니까 2, 3, 60. 소금은 60g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만 넣었죠. 물만 넣으면 소금의 양은 안 변해요.
그쵸? 물만 넣었기 때문에 전체 양은 이제 300 플러스 X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지금 농도가, 그래도 물의 농도가 15 이하. 그러니까 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농도를. 농도는 전체 소금물이 이제 3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이것분의 소금은 안 변하니까 그대로 60. 그쵸? 그 다음에 이게 15%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의 15 이하. 이렇게 써도 되고요. 곱하기 100은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아요. 요게 부등식 세운 거예요. 이거 풀면 되겠죠? 자, 풀면은, 자, 약분이 요 15랑 60을 나누는 게 편하겠네요. 양분의 15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요. 요거가 바로 4가 돼요. 15 곱하기 4가 60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양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변이니까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걸 곱한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그냥 곱했다고 생각하면은 100 곱하기 400 해서 좌변이 400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은 요거 곱하기, 여기 아까 다 약분됐으니까 1이 있는 거죠. 3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이 넘어가면은 100 되겠죠.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최소, 문제가 최소 몇 그램? 100g은 넣어야 되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이요. 9%의 소금물 200g에 자, 물을 넣었더니 5% 이하의 소금물이 되었다. 최소 몇 g의 물을 넣는, 또 물만 넣는 거죠? 자, 위에 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9%의 소금물 200g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을 또 구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200 곱하기 100분의 9니까 공만 2개 주어지고 2, 9, 1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금의 양 구했고요. 자, 물을 넣었어요. 물 Xg을 넣는다고 칠게요. 물. 이렇게. 그러면 전체 소금물은 200 플러스 X가 되고 소금의 양은 안 변하겠죠? 그대로 물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 플러스 X분의 18. 자, 뭐, 이거 이렇게 써볼까요, 이번엔? 곱하기 100 해주면 농도가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에 5%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만족하는 X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양변 5로 나누면요, 이렇게 되고 20 될 거고요. 200 플러스 X를 곱하면 이게 우변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고, 좌변은 18 곱하기 20. 그 다음에 28은 16에 이러니 360. 201로 넘어가서 빼주면 160 이렇게 됩니다. X는 1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 얼마? 160.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이요. 15%의 소금물 300g이 있다. 20% 이상의 소금물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최소 몇 그램 이상의 물을 증발시킨다. 증발시키면 물만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이 지금 문제가 15%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 이렇게 소금물이. 그리고 또 소금의 양을 구해냅니다. 300 곱하기 100분의 15. 공 2개 지워지고 3하고 15랑 곱하면 45g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죠? 빼기 물인데 물이 X라고 할게요. Xg 이렇게. 그러니까 물만 Xg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 소금물이요. 300에서 물 Xg 증발시켰기 때문에 300-X가 될 거고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45g 이렇게. 자, 이 농도인데 이게 20% 이상 크거나 같다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풀면 됩니다. 100분의 20이면 약분되면 5분의 1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것끼리 같아요. 여기 5 곱해주면은 5, 25에 5, 4, 22, 225. 얘는 또 양변에 곱하면 1로 여기도 곱해지겠죠? 300-X. 그럼 X가 1로 넘어가요. X가 넘어가고요. 플러스 X 되고요. 225가 1로 넘어가서 300에서 빼주면 75. 7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 75g은 증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도 문제는요, 소금 중심으로 풉니다. 일단 소금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이요. 5% 소금물 200g과 10% 소금물 섞어서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10% 소금물 최소 몇 그램 섞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이상 최소 나오니까 이게 부등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요. 그냥 방정식 문제랑 똑같이 풀려요. 부등식도 이 경계가 되는 값들은 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을 구하라 그럴 때는요. 그냥 이상 뭐 최소 이런 게 헷갈리면은 그냥 5% 200g하고 10% 8% 이거 뭐죠? 이거 아까 5% 소금물 200g과 10% 소금물을 얼만큼을 섞어서 8%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것도 부등식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황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섞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5%의 소금물 200g 있고요. 10%의 소금물은 양이 안 나왔어요. Xg이라고 할게요. 섞어서 농도가 이거 섞은 거죠. 농도가 8%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일때 요거 10%는 몇 그램 섞어야 되는지 구하시오입니다. 여기 소금의 양 구합니다. 자, 소금 중심으로 푼다고 했어요.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200 곱하기 100분의 5. 그럼 공 두 개 지워지고 2, 5, 10. 이렇게 10g이고요. 단위 안 쓸게요. 단위 쓰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10. 100분의 10이 10분의 1이죠. 1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 200 플러스 x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예요. 소금물이요. 200과 x 더한 이거. 소금물이고, 소금은 요거죠. 그쵸, 합친 거. 그래서 이때가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200 플러스 x. 소금물 분의 소금. 10 더하기 10분의 1x가 되겠죠. 10분의 1x. 요 곱하기 100. 해준 게 농도인데 요게 8% 이상이죠.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방정식 제가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했어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0분의 8 이렇게 해서 는 하면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지금 농도가 8%일 때 이거고 막 9% 10%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소금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을 쓰면 이렇게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요 200 플러스 x 이렇게 있죠. 요걸 이렇게 곱해 보면 이렇게 곱해 보면은 자, 이거 제가 부등호 잘못 썼네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8%일 때의 소금의 양이죠. 실제로 두 개 섞었을 때가 이 8%일 때의 소금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부등호가. 그래서 요거하고요. 요거 넘겨서 정리해보면 얘랑 같은 식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부등식에서는요. 요렇게 쓰는 걸 제가 권장을 할게요. 자, 요거요. 부등식에서는 요게 좀 더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부등식이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좀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 그리고 남한테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농도가 아까 8% 이상이다 그러면 농도가 8% 이상이다 이렇게 이 글하고 딱 어울리게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부등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소금의 양만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글에서 있는 대로 농도를 식을 정확히 쓴 다음에 보는 게 부등호 방향을 더 안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자, 요거하고 100을 곱해볼게요. 100을 곱하면은 1000 플러스 10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양변에 곱해서 일로 우변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200 곱하기 8이니까 1600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죠. 8x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1000이 일로 와서 빼주면 600. 그래서 x는 3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300g 이렇게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이에요. 6% 설탕물 100g과 12% 설탕물을 섞어서 그랬습니다. 여기가 양이 안 나왔죠? 그쵸? 얘를 만들려고 한다. 12% 설탕물을 최소 몇 그램. 그러니까 양이 안 나왔으니 요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12% 설탕물을 요거를 x라고 했습니다. x 양을 xg. 자, 섞어서 8%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구해보면 이것도 그림에 표현해보면 6%의 설탕물 100g이고요. 자, 요거하고 12%의 설탕물 xg입니다. 12%의 설탕물 xg. 자, 섞어서요. 농도가 얼마? 8%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 소금의 양을 일단 구합니다. 100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6 되고요. 여기는 x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2x라고 일단 쓸까요? 이렇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총 소금의 양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총 그 소금물의 양이 되고요. 농도를 써보면 100 플러스 x분의 소금물분의 소금은 6 플러스 100분의 12x 이렇게 되겠죠. 자,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건 퍼센트로 나타낼 때요. 자, 요게 8%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등식을 풉니다. 요거 위에 거하고 100하고 곱할게요. 100 곱하면 600 플러스 100 사라지니까 1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변에 100 플러스 x를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우변에 100 플러스 x가 곱해지겠죠. 그럼 800 플러스 8x 이렇게 돼요. 8x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 4x 601로 넘어가서 빼주면 200 x는 4로 나누면 50 5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50g 이렇게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